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 그 스타일 시트 코딩 해주는 거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이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시 말해서 웹페이지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영향만 받게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타일 속성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속성에다가 시트 작성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해당되는 태그만 이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뭐 P라고 하는 패러레플을 쓰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걸 써볼게요. 그랬을 때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스타일 속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다운편에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와 밸류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 컬러는 저희가 얘예요. 뭐 빨간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30개 픽셀로 구성된 걸 쓰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모습을 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다 뭐 글씨들 쭉 쓸 테고 마지막에 슬래시 P 그래서 패러그래프의 시작과 끝 이런 모습을 가지고 결정할 때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다 쓰기 이제 귀찮으니까 몇 개 빼고 헤드 부분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 이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DOC 타입 HTML 뭐 들어갈 테고 메타 부분도 들어갈 테고 여기에 아까와 같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언된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 중에 P라고 하는 태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컬러는 이 빨간색으로 쓰세요라고. 폰트 사이즈는 15개 크기로서 이렇게 설정해 봐라라고 하죠. 이렇게 결정 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코딩을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디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패러그래프에는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색깔이 빨간색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5 폰트 사이즈로 써라. 근데 나는 이렇게 쓰기가 여기면 특별하게 좀 잡아서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또 H3에 해당되는 게 여기 스타일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HTML5에서 제공되는 폰트 크기하고 색깔로 들어가겠죠. 자, HR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수평선인데 두께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느다란 기본적인 하나의 픽셀 형태로서의 그 가로줄이 하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패러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아 여기 P라고 하는 게 맞났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대로 쓰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내용을 구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HTML 뭐 색 등만 쓸게요. 이렇게 된 거 하나 썼다라고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번에처럼 조금 구분해서 다른
이번에는 인데 여기에 뭔가 좀 더 그 이와 같이 조건들이 들어가 있다. 이제 스타일은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그래서 요 패러래프는 이렇게 선언된 대로 쓰는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이 모든 스타일에 맞추질 않고 여기에만 특별히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패러래프만 특별한 경우로. 네, 컬러는 아까는 빨간색으로 됐었는데 나는 파란색을 쓰겠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죠. 그리고 출력 위치는 뭐 이렇게만 썼다라고 하고 슬래시 P. 이것도 파란색 썼으니까 파란색을 쓰. 그리고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 물론 뭐 더 나오면 HTML에 해당되는 end HTML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 두 개 해당되는 패러그래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하나와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거는 독립적인 독립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헤드 부분에 선언된 거에 따라 들어가니까 폰트 사이즈는 15. 그다음에 이건 빨간색. 따라서 빨간색으로 여기가 글씨가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였냐면 제일 처음에 개요가 나올 테니까 개요가 왼쪽에 이렇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가느다란 선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빨간색으로서 CSS 물론 글씨 크기는 얼마냐면 15 폰트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픽셀로. 그래서 이 HTML 색 등 이런 글씨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출력 위치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색깔을 뭘로 나오냐?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글씨 크기는 이거 다 크기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15 픽셀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는 15 픽셀인 걸로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그냥 있는 것 갖다가 그냥 활용을 해요. 그래서 덮어쓰기 요거만 덮어쓰기 하는 거죠. 색깔만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할 때마다 지금 모든 걸 갖다가 그 코드를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이 펑션처럼 써주든지 아니면 파일에다 넣어서 그걸 계속 불러오기 작업하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이 별도 파일을 이용해서 스타일 형태를 정해주는 거다. 이거는 별도 파일로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스타일 파일이라고 불러요. 보통 스타일 파일의 확장자를 꼭 이걸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CSS를 쓰겠죠. 점 찍고 CSS, not CSS를 쓸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메모장을 이용하던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불러오기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불러오기 작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임포트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앞에 또는 그 골뱅이 표시
네, 첫 번째 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별도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스타일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스타일 파일. 스타일 파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mine.css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파일에다가는 어떻게 쓰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는 반드시 집어넣으면은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까와 같이 뭐 body라고 하는 부분의 태그를 만났을 땐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시간이 없으면 요거만 쓸게요. 요거만 정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불러드리는데 이걸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예, 그때 만드는 게 HTML 파일이 되겠죠. 그게 이름을 동일하게 쓸 필요 없지만 그냥 여기서는 제가 mine이라고 할게요. HTML. 첫 번째 링크 방식을 이용할 때 뭐지 그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다 빼고 헤드 부분만 적을게. 헤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 라고 하는 태그만 정해주시면 되고 파일명을 이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러올 파일명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러올 파일명은 href 이렇게 쓰면 돼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파일 네임을 그대로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갔으면 파일 네임 그냥 써주시면 되고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다라면 사이트명 더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바로 이걸 썼으니까 mine.c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만 써도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텍스트 파일이 됐다라고 하는 걸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파일의 타입은 어떤 형태냐면 텍스트 파일이다.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 중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로 해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릴리즈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적어주는 걸로 해서 불러오기도 하죠. 이게 불러오는 작업이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봤을 때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링크 태그를 이용한다. 링크 태그를 이용할 때는 이 어디서 사용하냐면 헤드 태그 안에서만 사용.
이 안에서만 사용된 거죠. 여기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와 같이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줘서 이 그 스타일 파일만 불러온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없죠. 이렇게 생긴 게 없죠. 이거 안 쓴다 이거죠. 이거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경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그래서 그 스타일 파일에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썼을 때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죠. 이런 태그를 썼는데 스타일 태그 불필요하다. 자, 이것도 이렇게도 쓰지만 나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걸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찌 파일에 그래서 적어주겠죠.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월드와이드웹 www. 만약에 마이웹에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마이웹에 닷컴에 그다음에 이 안에 마이스타일 이렇게 써. .css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되겠고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라다 하면 파일명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방식의 링크 방식이 아니라 불러오는데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불러오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다 제 문법의 형태니까 뭐 그냥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매뉴얼 형식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 하다 보게 되면 꽤나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실습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보게 되면 임포트문을 이용하자. 요건 어디서 사용하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나 볼게요. 쭉 나오다가 스타일 이렇게 쓴 경우를 우리가 봤죠. 헤드 안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임포트문을 씁니다. 여기 쓸 때 URL이라고 쓰고 만약에 마이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마이 스타일 .css 이렇게. 저렇게 써도 되고 또는 스타일 이렇게 쓰고 여기에 싱글 쿼테이션을 써도 돼요. URL 하는데 싱글 쿼테이션으로 그냥 my 스타일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이죠. 저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당연히 동일하다 이죠. 그러면 더블 쿼테이션 안 되냐? 가능하다 이거죠. 더블 쿼테이션 쓸 때는 약간 달라요. 스테일 임포트. 그때는 URL이 필요 없고 그냥 요거만 쓴다 이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스타일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 개 써도 무방하다.
오늘 제 그 강의 자료에는 요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냥 이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확인해 보시고 실습 자료 나중에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스타일 시트의 이 셀렉터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셀렉터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저희가 1시간 이상 갈 테니까 오늘 몇 가지만 저희가 하고 실습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여기 셀렉터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썼죠. 셀렉터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뭐지 그 프로퍼티 중괄호 하고 나서 프로퍼티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된 형태로 지금까지는 여기에 태그명이 들어가는 걸로 다 저희 썼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태그 이름 셀렉터다라고 불러요. 이건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안 했던 게 뭐냐면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디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들을 갖다 쭉 조합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셀렉터 조합 이 조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차일드, 그러니까 페런트와 차일드 관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상과 후손 간의 관계, 뭐 그런 식의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든 셀렉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그걸 갖다 전체 셀렉터다. 속성 셀렉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제가 이제 그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를 하면 되죠. 자, 이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제 그 정리하는 정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태그 이름의 셀렉터. 이렇게 썼었죠. 여기 태그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H3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H3의 컬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블루. 저런 식의 H3 이거는 뭐냐면 태그의 이름이었죠. 자, 이런 식의 걸 갖다가 첫 번째 셀렉터의 유형 중에 태그 이름 셀렉터라고 부르는 거다. 이건 별로 할 의미가 없어서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가 클래스 셀렉트라고 하는 거. 클래스 셀렉터는 앞에 뭐가 쓰냐면 요거는 셀렉터 앞에 이렇게 생긴 더트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뜨가 붙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타일 파일 따로 만들고 HTML 파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알아보죠. 그래서 스타일 파일이에요. 스타일 파일을 mine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body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거기 앞에 그 다음에다가 점을 찍고 main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select 앞에 더트가 들어갔을 때 이거 갖다가 클래스 select라고 얘기한다. 자, 메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경우에 뭔가 조건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때 뭐냐면 이러이러이러한 걸로 스타일을 바꿔라, 결정을 해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앞에 여기 태그도 없이 태그에 해당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더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워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파일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제 CSS bind.css를 갖다가 열어보면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로 들어갔다. 이건 텍스트 파일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HTML 부분에서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거죠. HTML5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myHTML 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웹페이지니까 확장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은 헤드 파일들은 다 빼고 바디 부분부터 쓸게요. 근데 아까 그냥 바디만 덜렁 썼었는데 이제 뭐가 여기 더 들어가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부분이 더 들어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죠. 바디라고 하는 부분 안에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일치가 됐을 경우에 이와 같은 클래스가 되면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걸로 따라서 써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게 되면 전체 여기가 내용이 블루 컬러다라고. 이게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 바꾸려놨어. 한참 쓰다가 물론 여기다 뭐 P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 클래스 이번에는 뭘 썼냐면 워닝이라고 하는 걸 썼다. 이런 워닝이라는 클래스를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조심.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스타일 시트를 안 쓰게 되면 그냥 까만색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 한참 가다가 워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이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나온다 이제. 여기가 조심. 근데 이게 색깔은 빨간색. 자, 이렇게 이제 그 화면에 모습을 바꿔서 나타냈을 때 이 특별히 좀 구분해서 쓸 수 있게 이 이런 셀렉터를 갖다가 클래스 셀렉트라고 부른다. 구분자를 두는 거죠.
자, ID 셀렉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합도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상 클래스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 클래스. 우리 가상이란 말을 쓰게 되면 버츄얼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버츄얼이라고 하는 말 말고 이 수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유사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쓰는데 유사 클래스라고 하는 말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는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말로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셀렉터. 이건 뭐냐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그래서 특정 사항 발생 시 스타일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이거는 특정 사항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라고 불러요. 사건이 발생했다 하죠. 이런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키보드도 뭐 움직였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마우스와 관련된 경우들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가 해당되는 부분에 올라갔을 때 또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가 이 그 어떤 제 그 항목에 있을 때 어떤 동작해라 하죠. 어떤 모습을 갖춰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에 볼 수 있겠다. 이벤트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우스가 거기 가니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됐다가 지나가니까 다시 원위치로 됐다가 할 수도 있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그 검색하고 나면 그 검색 부분은 파란색으로 계속 간다든지 빨간색으로 간다든지 뭐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만 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 보죠. 이 화면을 하나 그 웹페이지를 하나 구성했는데 웹페이지에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요 첫 번째 글자만 요거만 까만색이 아니라 요거만 이제 그 빨간색이었다라고 하죠. 첫 글자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항목들이 HTML 그다음에 CSS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기 마우스가 같아요. 마우스가 위치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초록색으로 바뀐다 해죠. 여기가 이 초록색으로.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 선택된 것처럼 나타났다. 그다음에 마우스가 지나가면 그 초록색인 게 없어지고 원위치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꾸며보려고 한다 해죠. 자, 그때 동작하는 거니까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스타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파일에 my.css라고 하는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 보고 CSS
스타일 파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거 웹 요거만 글자를 조금 타이틀 부분이니까 H3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있구나. 글씨를 좀 크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콜론을 찍고 난 다음에 이 뒤에다가 가상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해줘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시스템에 제공해 주니까 이걸 찾아서 보면 되겠죠. 이때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냐면 어너드 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리스트 항목 하나하나 일때 여기 닿으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하겠다. 노란색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닿는 거 그래서 방향제처럼 한다 해서 호버라고 불러요. 호버크래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바깥쪽에 이 글자 HTML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 바탕 화면이 흰 그냥 그 배경색 흰색으로 되어 있었다 또는 투명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 노란색을 한번 바꾸죠. 이거 노란색을 하는 게또 좋겠죠. 하이라이트 되는 걸로 우리 이런 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동작하는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바디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가 H3라고 하는 이 같은 태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갔다 하죠. 근데 요거만 써놓으면 그냥 그 기능이 요거 없으면 전체 빨간색으로 되는데 요게 들어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해라라고 하는 H3의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슬래시 H3 저렇게 썼더니 요거가 제대로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웹 프로그램의 글씨가 좀 더 크게 쓰이겠죠. 이게 H3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헤드라인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이 부분이 뭘로 나오냐? 이 조건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온다 이제. 음.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HTML, CSS인데 이 앞에 이렇게 총알구멍 같은 게 나온다 했죠. 블렛.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나오겠지만 순서 없을 때는 점호를 이렇게 찍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갖다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하나 항목을 li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시작한다. 여기 HTML. 두 번째는 CSS. 그래서 두 개 항목이 있는 거고 이거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이 그 총알구멍 같이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현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만 쓰게 되면 li라고 하는 거만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이 옐로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잡았음으로 해서 마우스가 위치하면 바뀌고 아니면 그 원위치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정의하기는 못하겠고 한
4, 50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분만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내용이 있거든요. 뭐 쉬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되고 실습하고 가시면 되는데 실습 내용에 그 보게 되면 실습 3회 이 오늘 했던 내용들 이 그 가상 클래스까지 해서 이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걸 스타일 파일을 이와 같이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파일로 구분해서 스타일 파일 하나 따로 HTML 파일 따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걸로 똑같은 결과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메모장을 작성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행하는 걸 갖다가 구글 크롬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잘 모르신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습해서 다 되신 분들 먼저 가시고 안 되신 분들은 2시 50분까지 계시다가 가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 점검하기는 뭐 저한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그냥 흘러버려서 일단은 저희 실습하는 거 제가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하고. 그래서. 자, 질문 있으세요? 네. 네.